자, 그러면 이어서 뒷부분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2쪽을 보시면 형성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업 발표를 하실 때 맨 마지막에 퀴즈를 내고 학생들이 맞추도록 했던 그것이 형성평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줄에 스크리븐이 제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학생들이 어디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나요?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형성평가는 학습 곤란의 교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를 통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재 149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습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맨 처음에 진위형이라고 하는 것은 참진, 거짓, 위, OX형, TF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선다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기 중에서 정답을 하나 고르는 객관식 시험 문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조합형은 왼쪽, 오른쪽에 보기를 1, 2, 3, 기역, 니은, 디귿 두고 서로 연결되는 것을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유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완성형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완성형은 질문의 중간에 빈칸을 뚫어두고 네모나 괄호를 넣어두고 학습자가 거기에 빈칸을 채우도록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바로 완성형이고 단답형과 다르다. 그래서 단답형 X라고 적으세요 라고 했었죠. 단답형은 교육학개론의 담당 교수가 누구인가? 답은 2, 0 이런 식으로 짧은 답을 기입하도록 하는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서 교육사회학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159쪽을 보시면 우리가 늑대소년 영화를 통해서 사회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59쪽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뒤르케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회화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고요. 늑대소년이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식사예절을 배우는 모습을 통해 사회화, 문화규범, 사회적 가치 등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파슨스가 또 사회화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회화란 우리가 설국열차 영화를 통해서 이해해 본 것처럼 열차가 폭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제가 바로 사회화이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63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교육사학 이론 중에서 기능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것은 열차를 폭파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 사회에서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사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가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줄에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줄 내려가면 이러한 사회화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 담당하게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기능주의에서는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을 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사회에서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기능주의의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5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라고 하는 이론은 사회를 큰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거시적인 접근을 하였다라고 하는 데 비해서 교육 현상을 설명해내는 것은 이것만으로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등장한 것이 165쪽에 나오는 신교육사학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상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무슨 접근이라고 했나요? 미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정글의 법칙 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자세히 해석하고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6쪽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해석학적 이론이라는 것도 미시적인 접근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68쪽으로 가시면 교육과정 사회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나 내용을 해석해보자 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시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이론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신교육 사회학 이론, 해석학적 이론, 교육과정 사회학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미시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거시적인 관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다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살펴볼게요. 182쪽으로 가볼게요. 인간 중심 상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진실성, 긍정적 존중, 그리고 공감적 이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행동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 상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4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영화 그래비티를 통해서 살펴본 합리적 정서적 상담 이론 A, B, C, D, E라고 하는 5가지 절차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절차가 뭐라고 했었나요? D, dispute가 핵심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생각을 깨트리는 논박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래비티에서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라이온 스톤 박사에게 죽은 줄 알았던 코알스키가 나타나서 조지 클루니가 이제 담당했었던 그 사람이 다시 꿈속에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 살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두 발을 땅에 딱 버티고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했잖아요. 이 D라는 과정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평생교육에서 204쪽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죠? 세 번째 교육제도를 살펴보시면 평생교육은 비형식적인 데 비해서 학교교육은 형식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 대상을 비교해 보면 학교교육은 교육 대상이 획일적이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다원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교육 결과를 보시면요. 학교교육은 지식의 미래 효용,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데 비해서 평생교육은 지금 현재 필요한 것, 현재 효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평생교육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학습과 관련된 경험을 보시면 평생교육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그 자체로 풍부한 자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경험을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을 간접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특징을 잘 비교하셔서 여러분 시험 공부 마무리하셔서 기말고사 꼭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